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감까지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죠. 이제 오늘 다가오는 새벽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FOMC 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또 이러한 우려감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주시죠. 미국 시장은 요 근래에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실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 실적이 뭐 시장을 새로운 추세로 끌고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하락 장세에서 실적이 주가를 하락을 방어해 주는 정도 역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돌려서 뭐 전고점까지 못 가더라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 방향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 지표 발표가 있는데 실적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 일단 FOMC 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아시겠지만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기대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실적이 하나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흔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월마트, 그러니까 소매 판매 업체가 2분기 실적하고 하방 실적이 하향되는,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흔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같은 소매업체인 뭐 타깃 같은 기업도 같이 주가가 빠졌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시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소매 판매 지수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매 판매 지수가 좋으면 소매 판매 기업도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소매 판매 기업도 실적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 맞는 시장의 구조적인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이 시장을 좌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컨센서스도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에서도 그 실적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FOMC 회의죠. 네, FOMC 회의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얼마 전부터 계속 0.75, 뭐 1%, 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1% 금리 상승 가능성이 시카고 상품 거래 선물소에서 거래소에서 약 80% 정도의 가능성이 나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임스 블라드가 0.75 정도가 적정하다, 뭐 이런 식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0.75 정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 금리 상승 가능성은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0.75 가능성은 7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시장이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왜 미국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여유를 잡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의 자넷 옐런이라든가 제롬 파월이라든가 연준 의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을 안 해요. 경기 침체를 안 하고 둔화라고 해요.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내년 6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야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년 1년 뒤면은 뭐 금리 인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금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미국 시장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6월에 한다 그랬을 때 경기 침체가 오니까 한다 치자 이거죠. 그럼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한 지 어떻게 됐습니까? 딱 1년 만 1년 됐는데 인플레이션은 더 커졌어요. 물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유가가 이번에 조금 낮아졌으니까. 그러나 유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직도 몰라요. 근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내년에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6월에 하겠다, 그 가능성이 시장을 끌어올린다? 그럼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2%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침체도 되는 상황을
겪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 아니냐. 왜 굳이 그런 뉴스를 시장에 내보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시장에 뉴스가 없으면 1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시장에다가 반영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냐는 거죠. 이 상황을 보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 시장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실적이 뭐 어쩌고 좋고 뭐 하면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애플 실적이 발표됐나요?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랐어요. 근데 그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가 지금 플러스로 못 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의 지수를 우리나라가 벌써 반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늘 그거보다 더 오르지 못한다면, 오르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FMC를 하면서 0.75냐 1%냐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1%를 하지 않는 한은 시장에는 충격을 안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FMC에 대한 이 7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미국은 악재를 이렇게 반영할 때 미리 시장에 알려줘서 악재가 아닌 것처럼 시장을 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은 좀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정말 좋다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올라야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반등을 주기 전에 그러니까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데요. 패턴에 의하면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음봉이 나온지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금리 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진다기보다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환율이 지금 우리가 1,300원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1,300원에서 버티는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정부 개입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6월에만 약 94억 불 정도를 그 환율 방어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94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 10조예요. 10조 정도로 환율 방어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환율이 쭉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바뀐 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환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상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FMC 회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환율과의 관계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많이 보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그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적용하는데 이번 주에 GDP 성장률이 발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1분기 때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2분기 때도 마이너스가 되네.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침체가 된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약 55%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벌써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에 올라왔어요. 6만 원에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6만 원은 6만 원인데 수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급이라는 게 꼭 맞아야 돼 이러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 주체가 달라지면요. 근데 이 외국인이라는 수급은 거의 같은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무려 8거래일을 놀고 있어요. 8거래일을 노는데 여기가 상당한 저항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급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항상 매일같이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를 상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잖아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요 6월 14일 요 정도를 기점으로 요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이 요 가격이잖아요. 요 가격에서부터 요까지 흐름을 봤는데 약 3,500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3초를 보면 4천만 주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올리는데 딱 물량은 1,1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매도 물량과 여기서 올린 물량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한 2,800만 주 정도가 차이 나요. 2,800만 주가 얼마나 차이 나냐면요. 이 가격이 얼마였어요? 55,7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6만 원이에요. 그럼 3,000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럼 2,800만 주 곱하기 3,000원이 손해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매도한 건 다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수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길 정말 돌파하는 게 진짜 외국인의 의지란다면 여기서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갚아야 돼요. 대차거래 물량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수급이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른 걸 가지고 추세로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기 파란 물량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동맹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삼성전자를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수급적으로는 맞지 않는 현재의 반등 국면에 있고 그때 매도한 물량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를 100% 믿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개인들은 팔고 있죠. 근데 판다고 해서 1조 4천억 정도 팔았는데요. 물량이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2년 동안 사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 금액 대비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는 거. 오히려 지금은 탈출 시도한 것이 오히려 잘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코스피 얘긴데요. 코스피도 지금 삼성전자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2,400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00에서 나는 바닥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서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달러 같은 경우도 1,300원 돌파하지 못하고 1,300원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지금 60일선을 향해서 조우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몰려가 있죠. 삼성전자에 몰려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코스피가 반등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 받쳐줬어요. 그들이 사실은 이 올라왔을 때 물량을 털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진짜 이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내려오면서 기관들이 몰렸다가 올라오면서 기관이 싹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지금 외국인 일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그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시장은 완벽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들이 만약에 여기서 안 팔고 버텼다면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부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관들이 다 털어버리고 외국인도 지금 어설픈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60일선을 갈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을 겨냥할 거냐 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조금 더 시장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추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에 이슈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그로 인해 금리 인상하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 회수하는 시장이지 유동성 투입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상승은 유동성 투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운딩을 보면서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은 일시적 반등에서 시장 투자가들에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락 이격을 더 벌리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이 상황이 국내장을 호재로 끌고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있는 그런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이번 주 또는 추후에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며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